황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예. 예.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혹시 몇십 년 정도 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 중간에 그냥 기관지염뿐이 아니고 네. 폐렴 진단 받은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그건 없고요. 폐렴 진단 받은 적은 없으셨어요. 혹시 네. 이렇게 늘 좀 미열이 좀 뜨거나 네. 아니 전신이 좀 이렇게 무력하다, 좀 쇠약감을 느끼거나 네. 그런 일도 별로 없으셨고요. 그런 것도 없고, 다른, 열이 있고, 열은 좀 있으세요? 열이 있고요. 그 더위를 굉장히 타고, 더위를 많이 타시고. 더위를 많이 타고요. 혹시 가슴 아픈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건 전혀. 식사 잘 하세요? 예, 식사는 그렇게, 보통적으로, 그렇죠? 예, 배변도 잘 하시고. 예. 예. 혹시 물 많이 드시나요? 가래 많이 끓으시니까 아마 물도 많이 드실 거는 같은데. 그렇죠. 그전에는 물을 좀 안 먹었거든요. 예. 그전에 지금은 물을 먹고, 좀 먹는 편이에요. 혹시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좀 이렇게 달라진다는 느낌 받으세요? 그렇죠. 어떤 계절이 조금 더 힘드세요? 겨울철이 좀 힘드신가요? 봄, 그게 겨울철이죠. 겨울철, 봄 환절기나 뭐 가을철에도 좀 그럴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요, 예. 기관지 염증으로 해갖고 병원에 몇 번 입원했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도 하셨고. 네, 그럼 뭐 예. 처방도 받으시고 뭐 진단도 받으시고 하셨겠네요, 계속. 그렇죠. 그게 그냥 기관지 염증, 천식. 그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양약 처방은 좀 꾸준하게 좀 받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양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많이 드셨고. 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좀 이렇게 꾸준하게도 드셨는데 양약 처방을 받았는데도 별로 이렇게 호전이 뚜렷하진 않으셨고. 그렇죠. 그럼 분명히 그때뿐이에요. 한의원도 가셨을 것도 같은데. 한의원은 안 갔어요. 한의원은 안 가보셨군요. 전혀 안 갔어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꼭 한번 방문을 해 주실 거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아마 체질 상담이나 병증 상담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키하고 체중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실까요? 163, 163에 68kg. 68kg. 약간 좀 살집이 좀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습담이라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네. 습담이 많이 끼는 체질이 따로 있어요. 보통 태음인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몸에 담이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음식과도 관련이 좀 되어 있는데요. 예. 무 있지 않습니까? 무? 이렇게 예. 깍두기의 재료가 되는 무. 예. 무 같은 것도 좀 평상시에 많이 드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물도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예. 무를 이렇게 강판에 갈아가지고 예. 꿀을 좀 많이 재가지고 예. 그걸 솥에다 넣고 좀 찌세요. 그럼 이제 즙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예. 그거를 좀 하루에 100cc 정도씩 꾸준하게 좀 드시거나 아니면은 무 자체를 좀 꾸준하게 드셔도 이게 맛도 있고 약간 매콤한 느낌도 있고 담도 사겨주는 한의학에서는 사실은 무씨를 나복자라고 하는데 이게 본초학적으로는 하기정천, 그러니까 천식 증상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기운을 좀 이렇게 품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고 예. 지해거담, 그러니까 가래도 사겨주고 기침도 완화시켜준다 이런 이제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물을 1시간 반 동안 달여갖고 예. 그 물을 먹으면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천도 좀 하셨었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 나복자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태음인 처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꼭 처방을 받으시고 또 한의원에 가시면은 기침이나 가래 증상 완화시켜주는 침 치료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폐유라고 하는 그 혈자리도 있고 폐수라고도 하는데 그게 가래를 완화시켜주고 기침도 완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혈자리예요. 그리고 뒤통수에 보면 받았네요? 예? 침 치료. 침 치료, 그렇죠. 침을 가지고
이 목 뒷덜미에 보면은 풍문이라고 하는 혈자리도 있고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도 있고 풍부라는 혈자리도 있고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뒷덜미 아래쪽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폐유 또는 폐수라고 하는 그런 예. 아주 유명한 경혈자리가 있어요. 요거를 한의사 선생님들이라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꼭 침치료 또 약물치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원장님은 아이들 환자분들, 좀 소아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이 아이들과 또 기관지 문제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 소아 청소년들의 만성적인 기침, 뭐 만성적인 기관지염, 또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을 일컫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포괄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이따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폐계 허약아라는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그 주위에 보면 분명히 그런 애들 많이 보셨을 텐데 왠지 비리비리하고 좀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의학에서 소위 말하는 허약아다. 요렇게 이제 정의되는 애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시청자님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연령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주제로서는 이제 폐계 허약아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허약아의 하나의 형태인데,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장을 그냥 간신비폐 신이라고 하는데, 폐계, 호흡기계 허약아들이 보통 이런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뭐 가래를 늘 이렇게 그렁그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허약아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비계나 심계 허약아들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런 만성적인 가래나 기침, 만성기관지염하고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계 허약아는 후천지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늘 밥을 안 먹고 맨날 배앓이하고 교대변, 뭐 설사했다 변비했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를 유발할 수가 있고, 심계 허약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 늘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기 때문에 감염에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런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비, 신신, 감계 이렇게 5가지 허약을 분류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감기, 기관지 증상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아무래도 폐계 허약아일 것 같은데 맞아요. 맞나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오늘이 마침 또 입추가 됐는데 네. 그 입추가 됐으니까 이제 가을, 겨울철 어머님들이 굉장히 공포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호흡기계 허약아가 임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요즘은 요새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위를 좀 식혀주기 위해서 늘 에어컨 쐬고 선풍기 쐬고 하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도, 옛날에는 사실은 여름철에는 폐계 허약 상태가 잘 안 드러났었는데 요즘은 여름철에도 폐계 허약 징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폐계 허약아들이 주로 나타내는 임상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를 늘 끊임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달고 사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양상이고, 편도도 잘 붓고 열도 잘 나겠죠.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애기들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굉장히 감기를 잘 앓는다,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매칭이 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양약을 계속 썼는데, 항생제 쓰고 해열제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염 치레를 반복하는 애기들, 대표적인 호흡기 허약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애기들 가까운 한의원 꼭 데리고 가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한 6개 정도의 처방이 굉장히 유명한 호흡기 허약아의 체질 개선 처방인데, 청상보화탕이라는 처방이 있고 청화보음탕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계라고 하는 약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약재인데, 현계보중탕이라는 약이 있고 현계연교탕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룡탕하고 갈근탕, 이렇게 이제 6가지 약재가 대표적인 폐계 허약아, 호흡기계 허약아의 체질 개선 처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갑자기 이렇게 노동일을 좀 하시게 되면서 오른쪽 무릎 중심으로 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래, 무릎 안쪽이요. 무릎 안쪽으로 언제서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기억을 하실까요? 한 1년 전에. 1년 전에. 예. 그래, 어떨 때 한참 걸어가려고 잊으니까 제가 타일 시공을 하는데요. 예. 타일 시공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그런가. 그러시겠네요. 어떨 타일 시공 때는 하시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괜찮고, 그래갖고, 그 며칠 전에 그 한의원에 가서
며칠 전에 한의원에 갔었는데요.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셨고. 아니요, 안 받았어요. 침 맞아야 된다 그러길래 예.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하,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그 키하고 체중이 지금 어느 정도 돼서 약간 좀 살집이 있으신가요? 예? 키하고 체중. 제가 키가 63이고요. 예. 몸무게가 69kg 나갑니다. 69kg. 그렇게 뭐 많이 살집이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네요. 배가 조금 나갔습니다. 배가 좀 나오셨고. 그 혹시 예. 이렇게 땡기는 증상, 쑤시는 증상, 아니면 콕콕콕콕 이렇게 좀 저리는 증상, 뭐 이런 증상이 좀 같이 동반이 되든가요? 아니면 통증만 아파. 나타나세요? 아파요, 아파. 그냥 아픈 게 위주로 나타나시고. 예, 예. 혹시 병원 아니요. 가서 엑스레이나 뭐 CT나 찍어보신 거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사실은 먼저 진단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만성적인 과부하,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운동성 과부하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은 퇴행적인 어떤 그 변화가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건지 이런 아마 것들을 퇴행- 일단 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연골의 문제인지 근육이나 인대처럼 이렇게 좀 연부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뼈 안에 관절의 문제인지 요게 일단 좀 진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한의원이나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셔가지고 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정확한 방사학적인 검사를 통해서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일단 좀 감별 진단을 받으시고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무릎 요 이제 63세이시면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또 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예, 일동에서 하셔야 되니까 10년 더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좀 가꾸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신다면 보간신 강근골약 계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술, 두충, 속단, 그다음에 뭐 모과, 그리고 행기 활혈시키는, 그러니까 기운을 좀 돌려주고 어혈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 당귀나 그다음에 천궁 같은 그런 약재들도 있으니까 이런 근데 약재들이 선생님- 좀 조합된 삼기음이나 뭐 당귀작약산이나 이런 처방을 좀 받으시고 그 무릎 주위에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음능천, 양능천 이런 혈자리들이 있으니까 침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